예, 시험 문제를 풀라고 줬더니 안 푼 것 같아요. 쓰고 있었습니다. 네? 2페이지 때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페이지? 저 열심히 시키더라고 있었습니다. 네. 아주 시작을 빼고. 네. 네. 한 40분까지나 수업하고 이제 시험 문제 풀어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84번에 제어반 보유 기능 기준. 네, 오래전에 시험에 나오긴 했는데 뭐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1번에 극기용 댐퍼의 개폐에 대한 감시 및 원격 조작 기능. 그래서 극기 댐퍼가 개방이 됐으면 이제 제어반 수신기에 표시돼야 되고, 또 수신기에서도 제어반에서도 원격으로 극기 댐퍼를 개방시킬 수 있고, 이제 그런 뜻이고요. 2번에 배출 댐퍼 또는 개폐기의 작동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 조작 기능. 네, 극기 배출 댐퍼나 아니면 개폐기. 개폐기는 아까 그 뭐 배출구이 그런 곳에 개폐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수신기에서 원격 조작이 가능해야 된다. 3번의 극기 송풍기와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의 작동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 조작 기능. 그래서 극기 송풍기나 배출용 송풍기가 작동하면 이제 수신기에 확인이 돼야 돼요. 원격 조작도 가능해야 되고. 4번에 제형구역의 출입문의 일시적인 고정 개방 및 해정에 대한 감시 및 원격 조작 기능. 출입문이니까 방화문. 방화문이 이제 닫혔으면 또 수신기에 확인돼야 되고, 방화문을 또 수신기에서 원격 조작 가능해야 되고요. 5번에 5번은 수동기동 장치 작동 여부에 대한 감시 기능. 그래서 수동기동 장치가 작동하면 또 수신기에서 확인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외에도 더 있어요. 뭐 9가지인가 뭐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여기 개폐기라면 배연창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배연창? 네. 배연창이 어디서 나오죠? 우리가 본 것 같은데 그 배연창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소방에서는 배연창이라는 것은 안 나와요. 이제 아까 나왔다라고 한다면 재현 그 어디서 나왔나요? 수직 풍도에 따른 배출에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제 유입공기 배출이 3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직 풍도에 따른 배출 277번. 이제 그것은 수직 풍도는 이제 배출 댐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아래 2번은 배출구에 따른 배출은 이제 배출구가 나와요. 그래서 배출구에 이제 개폐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방금 그 나온 284번에 284번에 4번이 되려나? 4번이 4번이 아니라 2번이네요. 배출 댐퍼 또는 개폐기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배출 댐퍼는 이제 수직풍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개폐기는 이제 두 번째
배출구에 따른 배출구에가 개폐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개폐기가 열리면서 이제 배출구로 유입 공기가 배출되고 그런 뜻이고요. 이제 배연창이라는 것은 소방 시설에는 없고 건축법에 건축 설비에 배연창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배연창도 수신기하고 연동해서 작동하거든요. 이제 화재가 나면은 배연창이 열려요. 예. 열리면 수신기 확인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연창도 개폐기를 할 때 여기 대연창도 개폐기랑 네. 같이 대응을 볼 수 있는지 출구는 되게 연결되어 있는 네. 대연창도 같이 네네. 수신기에 있는 다음에 개폐기로 근데 여기 기준은 이제 소방시설에 한해서 지금 기준이기 때문에 배연창의 그 개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실적으로 배연창도 수신기에 확인이 되는데, 이제 이 기준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네. 병원도 병원 가니까 병원 복도에 보면 대연창이 딱 예, 배연창이, 이제 어떤 오피스텔에 보통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오피스텔에. 복도 양 끝에. 아니면 오피스텔 그 실내부에 있기도 하고요. 집 안에. 예. 그리고 상가에 또 배연창이 설치가 돼요. 상가에. 예. 상가 뭐 어디 가게 안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화재가 나면 배연창이 열려서 말 그대로 연기가 빠져나가는 창문이기 때문에 열려야 그 이제 상가 안에 있는 그 연기가 혹시라도 연기가 들어왔다면 배연 창문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효과가 있겠죠. 자동으로 열리니까. 자동으로 열려서 또 사람들이 손대기 전에 자동으로 열려서 이제 연기가 일부 배출이 된다면 도움이 되고,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아마 그런 용도로 배연창을 건축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관리사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소방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방 수신기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열리면은 다시 닫아주고 복구는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배연창이 약간 까다로운 게 뭐냐면 한번 열리면은 배연창이 굉장히 큰 경우가 있어요. 막 이렇게 굉장히 큰 게 있어요. 복도 끝에. 그럼 그게 열리면은 뭐 살짝 열리는 게 아니라 막 90도로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은 그게 고장이 나거나 아래층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신경 써서 이제 점검할 때도 점검하고 혹시라도 열리면 닫아줘야 돼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285번은 연결 송수관 설비의 송수구 설치 기준. 예,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거예요.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자동 배수 밸브 및 체크 밸브를 설치할 것.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을 보기 쉬운 곳에 연결 송수관 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거예요. 286번은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 설치 기준. 1번에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그런데 이제 뭐 다만 해서 아파트 1층, 2층 그런 곳에는 설치 안 해도 된다. 막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11층 이상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이것도 뭐 다만해서 아파트는 단구형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방수구의 호수 적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 위치에 설치할 것. 뭐 송수구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방수구에는 방수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 또는 축광식 표지를 설치할 것. 5번의 방수구는 개폐 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287번의 연결송수관 설비 방수기구함 설치 기준이 1번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의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청 2개 이상을 비치할 것. 그래서 호스는 이제 기본이 15m 호스고, 이제 이것을 뭐 하나 하든 2개 하든 3개 하든 이제 그 건물에 맞게 하라는 것이고요. 관창은 2개 이상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그 방수구 기준에서 11층 이상 쌍구형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관창이 2개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288번에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 설치 기준. 1번 주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일 것으로 할 것.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 설비로 할 것. 그래서 11층 웬만한 건물은 11층 이상이죠. 그래서 습식 설비로 되어 있어요. 습식 설비라는 것은 배관 안에 물이 있고 그러다 보면 옥내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어요. 옥내 소화전 설비하고. 그 다음에 289번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설치 기준. 이것은 지금 겹친가? 예.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문제를 좀 달리 해놨네요. 앞에가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는 그렇게 되고 뒤에는 286번하고 같은 문제예요. 또 2번은 앞에가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방수구의 호스 적결구는 그렇게 되고 4번에 방수구에는 방수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 그렇게 되고 5번은 방수구는 개폐 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답이 이제 다르죠. 해보시고 이제 290번은
가압 송수 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수동 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 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중 1개는 다음 항목 기준에 따라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압 송수 장치는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의 펌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수동으로 해도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펌프는 자동도 되고 수동도 되고 둘 다 되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수동으로만 해도 되고 그런 뜻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동은 없어요. 자동은 없고 수동으로만 작동하도록. 왜 그러냐면 소방관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소방관들이 도착해서 이제 수동으로 작동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할 필요가 없죠. (1번) 그래서 송수구로부터 5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이것은 송수구 부근에 설치하는 그 기준이에요. 1번 그래서 송수구로부터 5m 이내에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t 이하로 설치할 거예요. 수동 기동 스위치가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2번 1.5mm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 송수관 설비 수동 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그래서 이제 강판함 이제 그 문을 열면 그 안에가 이제 이 버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지가 연결 송수관 설비 수동 스위치 이제 기준은 이렇는데 실제로는 가압 펌프 스위치 표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가압 펌프 그러면 이게 연결 송수관 설비 그걸 말하구나 그렇게 알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옛날에는 없었죠. 근데 요즘은 송수구 부근에 있고 하나는 수신기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건물은 뭐 동이 뭐 6개 뭐 그렇게 많은데 한 동에만 이 수동 기동 스위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송수구가 각 동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각 동마다 이 기동 스위치가 있어요. 8개 동이면 8개의 기동 스위치가 있고 수신기 하나 있으니까 9개가 있고 또 펌프실이 하나가 있으니까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누르든지 간에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도 이렇게 기동 표시등이 불이 들어와요. 이제 한 번씩 눌러보고 이제 그런 걸 점검하는 거죠. 한 명은 펌프실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펌프가 도는지 확인하고 한 명은 수신기에 있는 거죠. 수신기에 표시가 되는 건지.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각 동의 스위치를 눌러보는 거죠. 102동에서 눌러보고 그러면은 이제 수신기에 102동이라고 거기에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제 파이로트 이 표시등이 안 켜지면 그것도 이제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조사하죠. 그런 것을. 291번은 이제 송수구 겸용 기준. 연결 송수관 설비의 송수구를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 또는 연결 살수 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 설치 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 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송수구를 이제 다른 설비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거죠. 그러면 그 기준을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에 의해서 이제 설치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하고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보통 겸용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송수구를 하나만 겸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당연히 같이 가겠죠. 배관이 하나로 가니까. 292번은 이제 송수구 부근에는 송수구 부근에는 자동 배수 밸브 및 체크 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습식의 경우에는 이제 배관 안에 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그러면 저기 송수를 여기서 송수를 옥내 소화전하고 같이 겸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연결 송수관하고나 옥내 소화전 송수하고는 토프량이나 방사능이 많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겸용으로 설치하려면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사능이나 토프량에 맞춰서 설치해야 그게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송수구를? 네. 어차피 방수량 같은 게 다 틀리는데 네. 그냥 해놓으면 어차피 소출량 같은 게 연결 송수량은 많은데 비해서 옥내 소화전이 작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효과를 발생할 수 없으니까 크게 좀 연결 송수관 설비에 맞춰서 설비를 해야 섭식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송수구는 단순하게 이제 물을 주입하는 그 구멍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다른 걸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다만 송수 압력이 필요하겠죠. 이제 송수 압력은 소방차에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송수 압력을 기록해서 거기다 붙여 놓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계산해서 송수 압력을 뭐 딱 정해 놓은 게 아니라 뭐 0.4면 0.4, 0.5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0.4에서 0.7 그런 식으로 붙여놔요. 예. 범위를 붙여야죠. 네네, 범위를. 예. 어디에서 어디까지 적정하다. 예.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옥내 소화전 설비도 만족해줘야 되고 연결 송수관 설비도 만족해줘야 되고 이제 그 계산해서 이제 그 범위를 이제 그렇게 붙여놓죠. 송수 압력 범위를. 소방차 평가 압력이 있을 테니까 네. 뒤에는 저희 가통수한테 평가 압력하고 소방차의 압력을 합해서 이제 물을 송수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 송수구는 이제 두 가지죠. 두 가지. 이거 송수구는 가압 송수 장치가 없는 송수구일 수도 있고요. 가압 송수 장치하고 연결된 송수구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압 송수 장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층 높이를 생각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해서 이제 송수 압력 범위를 설정하면 되고요. 이제 가압 송수 장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압 송수 장치하고 플러스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가압 송수 장치를 감안해서 송수 압력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설계하는 사람이 계산해서 하는 거죠. 설계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관리사도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한번 설명해 드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옥내 소화전하고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그렇게 전량정에 있어서 큰 차이는 안 나요. 이제 방수구에서 압력이 0.17, 뭐 0.35 차이가 날 뿐이지. 그리고 옥내는 0.17에서 0.7까지 가능하니까 같이 0.35로 잡아도 되는 거죠. 제가 듣고
그거는 생각이 한 0.3 정도 해야 네네. 0.17을 하게 되면은 연결성 소환하고 조금 안 되죠. 얼마되니까 예, 그러죠. 3으로 만들어야 예. 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충족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아파트에 보통 원래 옥내 소환하고 연결 송소환이 스피커하고 이게 같이 그 대부분 이제 연결 송수관하고 옥내하고 겸용이 보통이 되고, 만약에 옥내하고 스프링하고 겸용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 가지가 겸용이 같이 되는 거죠. 그 배관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죠. 이제 겸용이면 당연히 배관이 하나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저뭐 천막이 있길래 햇빛이 발해가지고 네네. 글자가 있어서 다시 받아 붙였는데 네. 그가 배관을 따라가 보니까 건물 한 동마다 이게 다 있어요. 밑에 바닥에. 그다음에 지하 수산에도 이게 또 네. 레인지별로 한 두세 개 나눠가지고 딱 여기 수가 다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방수량도 뭐 옥내 소화전 2개 사용할 수 있고 연결 송수관 하나 사용할 수 있고, 그 정도의 이제 방수량을 보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배관이 또 다 뭐 통로보다 이 지하에서 배관이 다 한 번 연결돼가지고 네네. 송수구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다 해놨대요. 그래서 이제 펌프는 글쎄요. 펌프는 이제 옥내 소화전 것만 계산해서 펌프는 설치가 돼요. 왜 그러냐면 연결 송수관 설비는 이제 소방차가 이용하기 때문에 네. 예, 펌프는 겸용이라고 하더라도 옥내 것만 계산해서 펌프가 계산이 되고, 이제 송수구는 이제 겸용인데, 근데 겸용이라고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연결 송수관 배관만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이제 실제로는 연결 송수관 방수구만 사용을 해요. 옥내 소화전 사용 안 해요, 소방관들은. 그러니까 하나만 사용하니까 그냥 별도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제 배관하고 송수구만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요거는 옛날부터 시설이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오래전부터. 우리 아파트 한 20몇 년 돼도 이게 있더라고. 그렇죠. 연결 송수구는 기본이니까 연결 송수관 설비는 옥내 소화전 설비가 설치 안 되는 곳에 이 연결 송수관 설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있고 연결 송수관 설비도 있고, 이제 보통은 그러는데 작은 건물은 옥내가 설치가 안 돼요. 그런데 연결 송수관은 설치가 돼요. 예. 그 없는 것에 비하면 차이가 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는 연결 송수관 설비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가장 기본. 예. 다른 거 설치 안 돼도 이것은 설치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시설이 돼 있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있는 그 다음에 이제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자동 배수 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이제 건식은 배관 안에 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동 배수 밸브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293번에 연결 산수 설비 헤드 설치 기준, 가연성 가스에 1번 연결 산수 설비 전용의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2번 가스 저장 탱크, 가스 홀더 및 가스 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 간의 거리는 3.7m 이하로 할 것. 3번에 헤드의 살수 범위는 가스 저장 탱크, 가스 홀더 및 가스 발생기의 몸체의 중간 이 부분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고, 살수된 물이 흘러내리면서 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가연성 가스 그런 것은 열받으면 이제 팽창해서 폭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293번은 그렇고, 그 다음에 294번은 이제 비상 콘센트 설비 전원회로 기준. 이제 비상 콘센트 설비는 220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원 회로가
중요하겠죠. 1번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 회로는 단상 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 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그 다음에 전원 회로는 각 층에 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그래서 기본이 이제 전원 회로가 2개 있다라는 것은 비상 콘센트가 2개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다만 해서 뭐 하나만 해도 된다 그런 기준도 있고요. 3번의 전원 회로는 주 배전반에서 전용 회로로 할 것. 4번의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 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 배선용 차단기를 보암 안에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6번의 개폐기에는 비상 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제를 할 것. 그래서 뭐 기사 때부터 자주 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95번의 비상 콘센트는 다음 각고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번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할 것. 2번 비상 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그 다음에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제외하죠.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 부속실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래서 아파트나 1000제곱 미만이면은 계단이 둘 이상 있어도 한 개의 계단에서 5m 이내에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라는 뜻이고요.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각 계단이니까 계단이 2개 있으면은 두 개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3개 이상 있으면 괄호 안에 2개만 설치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설치할 것이냐, 2개를 설치할 것이냐, 이제 그 차이입니다. 아파트는 하나만 해도 되겠죠, 계단에서. 근데 이제 아파트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계단 하나라는 건 뭐냐면, 이제 뻥 뚫려 있는데 계단이 2개, 3개, 그렇게 계단이 여러 개 있으면 하나에만 해도 된다 그런 뜻이고, 근데 아파트는 그게 아니죠. 한 동에 계단이 당연히 2개, 3개, 여러 개 있죠. 근데 다른 게 뭐냐면 뻥 뚫려 있는 게 아니죠. 방화 구획이 돼 있죠. 옆에 라인하고. 그런 때는 계단이 여러 개라고 하더라도 방화 구획이 돼 있으니까 하나를 보고 각 계단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게 맞겠죠. 소방관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막혀져 있는데. 뻥 뚫려 있을 때 계단이 여러 개 있으면 하나만 해도 된다 그런 뜻이지 무조건은 아니죠. 해석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비상 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 거리가 다음의 항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 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예. 이제 2개만 설치해도 되는데, 아니면 하나만 설치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다음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해야 된다, 그거죠. 가번의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수평거리 25m. 그래서 15m, 수평거리 15m 이하가 되도록 추가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번은 감옥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평거리 50m. 그래서 지하상가하고 지하층 합계 3,000. 그렇게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시험 문제 풀어보시고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